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을 위한 파일, 즉 푸티지를 불러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모션 그래픽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툴로서 다양한 비디오 파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비디오 파일이나 스틸 이미지 파일, 그리고 오디오 파일, 그리고 시퀀스 파일 등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을 불러올 때마다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형식이 다른 푸티지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에 임포트 파일 혹은 멀티플 파일을 사용을 하는데요. 위쪽에 있는 파일은 하나의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이 되고, 멀티플 파일은 여러 개의 파일을 계속해서 불러올 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작업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작업에 사용이 될 폴더를 열어놓고 직접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개의 방법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푸티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푸티지의 형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설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스틸 이미지 파일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스틸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죠. 먼저 스틸 이미지 파일 불러오는 방법 살펴봅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파일의 임포트 메뉴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프로젝트 패널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하거나 등등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프로젝트 패널을 이용을 해봅니다. 애프터 이펙트 학습 자료에 이미지 폴더로 들어가 보면 이미지 파일들이 있는데요. 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보죠. TV를 선택을 해봅니다. 열기. 적용이 됐고요. 적용이 된 후에 타임라인이라는 곳에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현재는 컴포지션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러온 이미지를 적용을 하기가 좀 애매하죠. 물론 직접 드래그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줘도 되고요. 되지만 특정한 규격을 설정을 해야 된다면 이와 같은 방법은 옳지 않겠죠. 지금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면 현재 적용이 되는 스틸 이미지의 규격에 맞는 타임라인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현재의 이미지 규격에 맞는 컴포지션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특정 규격을 설정을 해야 될 것이라면 컴포지션을 먼저 만들어 놓고 적용을 하는 것이 맞겠죠.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Create a new composition 혹은 컴포지션의 new composition. 컴포지션 뭐 특별한 설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HDV 720의 29.97 사이즈를 사용을 해봅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불러온 TV 이미지를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줍니다. 확인해보면 현재는 검정색 화면밖에는 보이지가 않죠. 그 이유는 현재 컴포지션과 지금의 TV 이미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TV 이미지의 크기가 컴포지션보다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요. 일단 핏으로 해서 맞춰주고요. 이동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다른 이미지가 보이죠? 이것으로 보아 상당히 큰 이미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참고로 컴포지션에 즉 타임라인에 특정한 푸티지를 적용을 한 후에 적용된 푸티지를 컴포지션 크기에 맞춰주고자 한다면 단축키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Ctrl Alt F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근데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이미지 푸티지의 비율과 컴포지션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TV가 이렇게 넙죽하게 보이는군요. 실제로는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그죠? 확인을 해봅니다. 레이어를 열어서 트랜스폼을 열어보면 스케일이 가로가 14.9 그리고 세로가 15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많이 축소가 됐다는 것이고요. 100으로 해준다면
비율을 해제를 하고 세로도 100으로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비율 켜주고 크기를 조절해 봅니다. 자, 실제 크기는 이와 같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Ctrl Alt F 키를 눌러서 컴포지션 비율에 맞춰 놓은 것은 비율이 상당히 왜곡이 된 상태로 맞춰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단축키는 Ctrl Alt F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처럼 스틸 이미지 파일은 불러오는 방법이나 적용하는 방법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같은 스틸 이미지라도 포토샵 파일일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번엔 더블 클릭해서 포토샵 파일을 불러오죠. 나비를 불러옵니다. 나비. 포토샵에 사용이 된 레이어의 개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도큐멘트 사이즈, 즉 작업 사이즈에 맞게 불러오거나 아니면 사용된 레이어의 크기에 맞게 불러오는 등과 같이 다양한 설정을 통해서 불러오게 되는데요. 일단 나비를 선택하고 열기. 포토샵 파일을 불러올 때 이와 같은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Import Kind에 대해 살펴봅니다. Import Kind는 현재 포토샵 파일을 푸티지 형태로 불러올 것인지 아니면 컴포지션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불러올 것인지 아니면 컴포지션이 만들어지면서 사용된 레이어 크기에 맞춰서 불러올 것인지 각각 다르게 설정을 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푸티지를 선택을 해서 불러옵니다. 푸티지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 레이어 옵션을 보면 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주 레이어가 있습니다. 현재 나비 레이어는 3개의 레이어로 만들어졌는데요. 몸통하고 왼쪽 오른쪽 날개가 서로 다른 레이어에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머지 레이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불러오면 3개의 레이어와는 상관없이 무시된 상태로 하나로 합쳐진 상태에서 불러와집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확인을 해봅니다. 자, 요거는 삭제를 해주고요. 딜리트 키 적용을 해봅니다. 적용을 하니까 이처럼 몸통과 왼쪽 오른쪽 날개가 하나로 합쳐진 상태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몸통이 검정색이라 보이지가 않죠? 컴포지션에 컴포지션 세팅 들어가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봅니다. 좀 밝은색으로 해서 바꿔봅니다. 배경을 이렇게 환한색으로 바꾸니까 이제 나타나죠. 몸통과 왼쪽 오른쪽 날개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상태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불러오죠. 추주 레이어. 추주 레이어를 체크를 하면 특정한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 날개를 선택하면 오른쪽 날개에 해당이 되는 레이어만 불러와지겠죠. 참고로 아래쪽에 있는 머지 레이어 스타일 인투 푸티지와 이그노 레이어 스타일이 있는데요. 포토샵에서 레이어 스타일 효과가 적용이 된 레이어일 경우엔 그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그대로 사용한 상태에서 불러올 것인지, 그렇다면 머지 레이어 스타일 인투 푸티지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적용된 레이어 스타일을 없앤 상태에서 불러오고자 한다면 이그노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쪽에 푸티지 디멘션이 있는데요. 도큐멘트 사이즈와 레이어 사이즈가 있습니다. 불러올 때 포토샵 전체 작업 크기 상태 그대로 불러오고자 한다면 도큐멘트 사이즈, 아니면 레이어 크기만, 즉 해당 레이어의 이미지, 사용된 이미지 크기만 불러오고자 한다면 레이어 사이즈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역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 도큐멘트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불러옵니다. 적용이 됐고요. 오른쪽 날개가 불러온 상태죠. 요거는 잠시 꺼두고요. 적용을 해줍니다.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도 되지만 컴포지션에 직접 적용해도 됩니다. 적용이 됐고요. 적용된 오른쪽 날개의 모습을 보니까 오른쪽 날개에 사용이 된 이미지는 요만하죠. 그런데 해당 레이어의 크기를 보니까 이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크기는 나비 작업을 한 해당 도큐멘트의, 즉 작업 크기의 전체 크기죠. 도큐멘트 상태로 불러왔기 때문에 전체 크기 상태 그대로 불러와진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더블 클릭, 추주 오른쪽 날개 그대로 불러오고요. 레이어 사이즈로 불러옵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다시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전 것과는 다르죠. 자, 이전에는 도큐멘트 크기 전체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해당 레이어의 크기, 즉 이미지가 사용이 되는 그 크기만큼만 불러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크기 그대로 사용을 해야 한다면 도큐멘트 상태로 불러오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 레이어 크기만 사용을 한다면 레이어 상태로 불러오면 됩니다. 작업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가령 나비의 날개가 펄럭이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레이어 크기 그대로 불러오는 것이 좋겠죠. 참고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자, 이번엔 나비 열기. 자, 이번엔 푸티지가 아니라 컴포지션 상태로 불러와 봅니다. 컴포지션 상태로 불러오면 해당 나비 푸티지 규격에 맞는 컴포지션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불러와집니다. 자, 역시 Enable Layer Style, Merge Layer Style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오케이. 다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새로운 컴포지션이 프로젝트 패널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 보면 해당 컴포지션이 열리고요. 그리고 그 컴포지션, 즉 타임라인 안에는 포토샵에서 사용이 되는 레이어가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컴포지션 세팅을 통해서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정확히 해당 도큐멘트 크기에 맞는 규격으로 컴포지션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포지션 리텐 레이어 사이즈로 설정을 해 봅니다. 이 방식을 사용을 하면 레이어 사이즈에 맞는 컴포지션이 만들어지면서 적용이 되는데요. 확인해 보죠. 됐고요. 나비 2번이라는 이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더블 클릭. 자, 확인을 해보죠. 자, 역시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처럼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각각의 레이어를 선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레이어 크기대로 불러와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전에 컴포지션 상태로 불러오면 해당 레이어가 전체 작업, 즉 도큐멘트 크기만큼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이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와 컴포지션과의 차이점이죠. 자, 이처럼 레이어가 있는 포토샵 파일을 불러올 때는 일반 스틸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때와 다르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비디오 파일을 불러올까요? 비디오 파일은 역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선택을 해서 열기. 적용이 됐고요. 적용할 컴포지션에 직접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단 비디오 푸티지일 경우에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길이가 한정이 되어 있죠. 비디오 파일의 특성상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레일 MOV 파일은 10초의 길이만큼만 사용이 되고 있는 비디오 클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처럼 MOV 파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퀵타임 플레이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퀵타임 플레이어가 컴퓨터에 설치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MOV 파일은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퀵타임 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한 후에 사용을 하십시오. 비디오 클립은 이처럼 이미지 파일처럼 쉽게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미지 클립은 길이를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비디오 클립일 경우에는 해당 비디오의 길이만큼만 사용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시퀀스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키 작업 시퀀스 파일을 들어가 봅니다. 시퀀스 파일은 스틸 이미지의 파일이 동영상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을 말하는데요. 현재 이 폴더 모델 키 작업 폴더로 들어가 보면 모델 키 작업 0번부터 쭉 해서 292번까지 파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의 각각의 파일의 모습을 보면 움직임이 조금씩 있죠. 여긴 지금 고개를 앞으로 본 상태고요. 위쪽은 뒤쪽을 본 상태죠.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앉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이처럼 시퀀스 파일은 낱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파일을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레임들이, 즉 파일들이 순차적으로 쭉 보여진다면 실제 비디오 클립처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퀀스 파일을 만드는 이유는 동영상 파일의 한계인 해상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합성 작업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딘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앉는 모습까지 나타난 시퀀스 파일인데요. 가령 뭐 의자나 풍경 같은 뭔가가 있다면 그 배경과 합성을 해준다면 자연스러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낱장으로 되어 있는 시퀀스 파일을 사용할 경우엔 아래쪽에 시퀀스 옵션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시퀀스 파일은 이처럼 번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번호에 따라서 자동으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현재 파일 형식이 TIFF 파일이기 때문에 TIFF 시퀀스로 되어 있는데 가령 뭐 GIF 시퀀스다 그러면 GIF 시퀀스, JPG 시퀀스다 그러면 JPG 시퀀스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하튼 시퀀스 파일은 지금처럼 시퀀스 옵션을 체크를 해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해제를 한 상태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합니다. 그럼 현재 파일이 알파 채널이 포함이 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터프릿 푸티지 창이 나타납니다. 알파 채널은 투명 정보가 있는 채널을 말하는데요. 특정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투명하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와 합성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알파 채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타입을 사용할 수 있고요.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게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알파 채널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그노를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일단 알파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 사용을 해봅니다. 이그노 해주고요. 오케이. 됐나요? 자, 그리고 위쪽에다 적용을 해봅니다. 적용이 됐고요. 크기를 조금 작게 해볼까요? 크기를 Ctrl Alt F 키를 눌러서 현재 컴포지션에 맞춰줍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알파 채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채워진 상태입니다. 검정색으로 채워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레이어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삭제를 해주고요. 이번엔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선택을 해주고 시퀀스 해제, 열기. 이번에 알파 채널을 게스를 통해서 설정을 한 후에 오케이. 다시 한번 위쪽에다 적용을 해봅니다. 자, Ctrl Alt F 크게 맞춰주고요. 이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알파 채널이 이 배경에 적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나타나죠. 투명한 곳은 아래쪽에 레이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찻길에 있으면 위험하죠. 여하튼 합성은 이런 식으로 합성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시퀀스 옵션을 해제한 상태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죠? 움직임이 전혀 없는 스틸 이미지처럼 한 장의 파일만 불러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삭제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시퀀스를 체크를 한 상태에서 불러옵니다. 체크를 한 상태에서 최초로 선택한 이 파일이 최초로 시작이 되는 장면이 됩니다. 자, 열기 적용이 됐고요. 역시 게스를 통해서 알파 채널 설정을 해주고요. 오케이. 타임라인에 역시 적용을 해주는데요. 타임라인에 적용하기 전에 지금 불러온 시퀀스 파일은 앞서 불러온 파일과는 다르게 아이콘의 모습이 다르죠. 이전에 불러온 아이콘들은 한 장의 아이콘이었지만 지금 불러온 이 아이콘의 모습은 뒤쪽에 여러 장에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아이콘만 보고서라도 지금의 이 파일 형태가 어떤 파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해보죠. 위쪽에 적용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적용이 됐고요. 적용된 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스틸 이미지 파일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길이가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260 몇 프레임이었나요? 여하튼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초당 30프레임을 사용한다면 3927, 한 9초 정도 되겠네요. 그죠? 길이를 보니까 9초가 조금 더 되는군요. 자, 이처럼 시퀀스 파일 형태로 불러오면 해당 파일의 개수만큼 비디오 클립처럼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역시 크기를 맞춰줍니다. Ctrl Alt F
맞춰주고요.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퀀스로 사용이 된 모든 파일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동영상처럼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퀀스 파일 중에 한 장의 파일을 불러오거나 혹은 비디오 파일처럼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형식의 푸티지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